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제자와의 승부 15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이고요. 초반은 크게 볼 거는 없고 지금은 이쪽을 걸쳐 놓은 거는 축머리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걸쳐 놓은 것 때문에 축이 되는 상황이죠. 보통은 축이 되면 흙으로 잘 쓰지는 않는 정석인데 일단 크게 잘못 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장면입니다. 걸친 것을 이제 협공하는 것은 축머리가 되겠고요. 흙은 자연스럽게 두 번을 둘 수. 자, 여기서 이제 협공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내게 되면은 지금 봤을 때 우변이 물론 이제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이쪽도 축으로 잡혀 있고 실은 축으로 잡혀 있는 곳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약간 중복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은요. 되게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실전은 붙였고요. 사실은 호선이라도 이렇게 둘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흙 입장에서도 크게 불만은 아닌 게 지금 이쪽에 축머리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칸 같은 경우도 이거 세 칸 가도 어차피 아래쪽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들어가면 쉽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세 칸을 안 가고 낮은 두 칸을 가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낮은 두 칸은 오히려 공격하기 되게 편합니다. 바깥쪽에서 눌러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파먹을 수도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공격지가 약간 이리로 정해져 있는 데다가 이런 공격은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싫어요. 집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넘어간 게 집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칸을 벌렸을 때 이렇게 빠지는 거는 온전하게 집을 벌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뒷집이 사수가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면 나중에 3-3 들어갈 때 이수는 거의 뭐 헛수에 가깝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 빠져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 몇 집 늘어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집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흙이 중앙 쪽에 힘이 세지기 때문에 점프를 좀 더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좁게 벌려도 못 산다면 차라리 넓게 벌려서 중앙 진출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백도 실은 들어가기보다는 웬만하면은 이쪽에서 봉쇄를 해서 흙을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쪽으로 몰아넣고 살게 하는 게 조금 더 이게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백이 원하는 거는 이런 진행입니다. 이게 좀 더 현실성이 있죠. 이게 지금 집이 몇 집 안 되는 고 세력을 쌓았고 귀도 챙겼고 백은 다만 이 교환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정말 두터워지면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전에 좀 이따 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백이 쥐고 있는 거고요. 굳이 먼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흙이 한 번 더 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백은 잡으러 갈 거냐 바깥쪽에서 뚜루루룩 막아서 이득만 볼 거냐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전입니다. 협공을 했고요. 좋습니다. 좋게 말하면 강수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위험한 수인데 오른쪽에 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위험하기는 합니다. 이게 백이 실전에 뻗었는데 얼핏 봐선 흙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좀만 잘못하면 얘랑 엮이거든요. 흙이 엮이기 때문에 사실은 붙이는 걸로는 위로 붙여서 실리를 조금 내주더라도 약간 두텁게 진행을 하는 것이 보통의 진행입니다. 보통의 진행인데 실전은 강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무조건 단죄를 할 만한 악수는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젖고 뛰고 뛰어갑니다. 자, 그리고 좌변까지 둡니다. 지금 사실 흙이 보시면은 이쪽도 깼고 이쪽도 실리에 짠 선택을 하고 있는데 백 입장에서는 사실은 치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기분은 좋지만 사실 실리로 탁 손에 잡히는 게 없죠. 자, 실전 보겠습니다. 씌웠고요. 놀랍게도 죽을 돌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백 입장에서도 여기에 세력을 만들고 상변을 가서 이 세력을 바탕으로 상변을 키우면 됩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흙도 붙이고 먹고 뛴 다음 상변까지 차지합니다. 7. 이게 제가 이제 지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승부에 좀 욕심을 낸다면 상당히 끓는 수기는 한데요. 프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목자는 너무 예상되는 한 수입니다. 여길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받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살았다고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 꼬리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상변이 현실적으로 워낙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죽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상변을 차지하는 게 좋고, 지금 여기가 거의 30렙짜리는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얘가 죽는다 치더라도 이렇게 귀를 살고 죽일 수 있다면, 그걸 바깥쪽 조금 활용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그리 손해도 아닙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한 거지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백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급한 상황이고요. 우변은 생으로 먹어야 돼요. 하물며 이런 식으로 먹는다. 이거 진짜 먹어도 배 하나도 안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이런 식으로 먹으면 배가 하나도 안 부르는 상황이에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벼랑 끝 승부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승부호흡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현실적으로 저한테 선 5개지만 이기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랬나? 한방 승부를 보는 것이 이게 조금은 승률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좋은 작전입니다. 자, 갈라갔고요. 이쪽은 선수를 해놓고 갈라갑니다. 자, 흑은 여기서 뛰었고요. 지금 이쪽에 연결고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 받았을 때 막은 것이 사실 이 바둑을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실수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실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좀 위험하게 두고 있다고 하면 맞지만, 자, 지금은 우변을 살아뒀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둔다고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뛰고 치고 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살았다고 우겨보죠. 아마 잘 죽지는 않을 겁니다. 잘 죽지는 않는 모양일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호구랑 뛰는 게 선수입니다. 최대한 살기 위해서 받은 거고, 여기는 이렇게 받아도 들어가면 수가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학생은 사실 이 흑돌의 사활을 걱정을 한 건데 생각보다 이 흑돌이 잘 죽을 돌이 아니었어요. 자, 우선은 자세히 보면 이쪽 호구가 있고요. 호구를 쳐지게 되면 이쪽에 끊어지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백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런 식의 공격을 일단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둔다거나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선 중앙은 이쪽 들여다보는 게 있고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없앤다고 치면 한 집을 내놓고 찝은 다음 이걸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아슬아슬은한데 지금 잘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을 뺐을 때 흑은 지금 다시 표시를 해보면 이쪽 호구, 이쪽 호구, 이쪽 호구 여기 한 집 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손을 빼도 죽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백도 이쪽 저쪽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호선으로 나쁜 바닥은 아닙니다만 선 5개로는 정말 지금 갑갑한 상황이거든요. 실전 보겠습니다. 근데 받았고요. 5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빠져서 잡으러 온 것이 독수인데요. 생으로 잡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귀도 안 내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기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빠지는 데까지 돌이 오면은요. 안에서 아까도 겨우 사는 모양인데 실전은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하는 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대로 잡히면서 바둑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네요. 어찌 보면 사실 일방적인 경기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두는 내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두는 내내 상당히 괴로웠고 승부호흡 자체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마지막에 이런 바둑은 당연히 한번 삐끗하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쉬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